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쌀쌀해졌죠. 한파주의보도 내리고 이럴 때는 좀 따뜻한 햇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대항을 할 정도로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확 떠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디파이나 NFT 같은 쪽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를 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으로 많이 인기가 몰렸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그런 뭐 디파이라든지 NFT에 대한 역할들을 좀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러한 코인들이 몇 개 또 등장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살펴볼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뭐 8가지 핵심 그 혁신 기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발자도 아니고 8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좀 그런데 좀 약간 중요한 개념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을 뭐랄까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쓴다면 그 다음에 다른 새로 나온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증명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역사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뭐 proof of 뭐 history 뭐 이렇게 POH라고 하는데 각 노드들이 언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합의에 걸리는 시간도 좀 많이 단축이 될 수 있고 또 블록의 거래 발생 시점도 다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솔라나를 만든 창립자가 아나톨리 야코벤코라는 그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 블록체인의 기본이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그 단일 노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클러스터에서 복합적인 노드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성능이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개발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과생들이 이해할 수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블록체인도 단일 노드급의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나톨리 이 양반이 나는 단일 노드급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솔라나라고 하고요. 아나톨 야코벤코가 그래서 드롭박스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고 퀄컴에서도 13년이나 좀 많이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라나 이름도 퀄컴에서 근무할 때 친구들하고 서핑을 많이 했던 샌디에고에 있는 솔라나 비치에서 솔라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솔이라 그래가지고 태양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변가 서핑을 즐기던 해변가에서 이름 따왔다고 합니다. 음, 그 디파이 기능과 NFT 기능 이 두 개, 이더리움과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디파이를 위한 이제 고기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솔라나가 시작됐는데 초당 최대 5만 건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되게 싸다고 하는데 처리 속도도 빠른 반면에 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그동안 이더리움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솔라나 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비트코인이 건당 평균 3달러 정도, 이더리움이 평균 8에서 4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솔라나는 0.00025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살펴봤을 때는 0.0001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고 그러니까 아마 솔라나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아나톨리 이 양반이 2017년부터 개발을 추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메인넷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 솔라나 지금처럼 이제 그 코인 노래가지고 상장돼서 움직인 거는 2020년 3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바이낸스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 4월 10일에 상장이 되었더라고요. 거래가 4월 10일부터 거래가 이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개발 언어가 러스트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구글이 러스트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가 이제 한국의 우리 코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다 보니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1일부터 앰버서더를 모집을 했습니다. 앰버서더가 무엇이냐? 이름은 되게 거창하지만 그냥 역할을 보면 SNS 마케터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 SNS로 통해 가지고 솔라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뭐 커뮤니티 의견 소통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코빗에 먼저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코빗 시세, 오늘은 코빗으로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이 6월 9일에 시가 48,000원으로 상장이 되었고요. 상장 당일에 상장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틀 지나서 6월 11일에 고가 1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8월까지는 거의 2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다가 8월 말부터 좀 상승을 좀 했고요. 9월 9일에는 고가 25만 9천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빗썸은 8월 19일에 7만 6천원에 상장이 되었었고 코인원은 9월 17일에 시가 18만 1,900원으로 상장이 되었고 바로 어제 업비트에도 10월 15일 업비트에도 시가 15만 9,700원으로 상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4개 4대 거래소에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프나 4% 정도 끼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3.8%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던데 4% 가까이 김프가 조금 끼어 있고 지금은 19만 원 초반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약 56조 2천억 원 정도. 전체 6입니다. 규모가 꽤 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리플 그 다음이 바로 솔라나 시가총액 순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된 3개 코인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솔라나였고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안고 있고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코빗에서 6월이고 그 다음에 코인원, 빗썸, 업비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지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니까 제가 5개 정도의 이제 생각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5개의 포인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브릿지 하는 그 웜홀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솔라나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다고 뭐 그런 거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웜홀을 활용을 하면
보통 이더리움에서도 ERC20 토큰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ERC20 토큰하고 SPL 토큰이 쉽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SPL이 그 뭐 스플릿이라 부르는 SPL 코인이 아니고 솔라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SPL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하고의 호환성이 매우 좋다. 이거는 충분히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디앱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FTX라고 있어요. 홍콩계인데 가상자산 플랫폼, 가상자산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파생 상품이라고 말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NFT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거래를 하는 그 FTX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래소, 덱스적 거래소 세럼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럼이 기존 이더리움의 거래소, 이더리움 기본의 거래소보다 1만 배 이상 빠르다고 하네요. 역시 수수료 저렴하고,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디앱들이 되게 많아요. 다는 못 불러드리고 뭐 옥시젠 프로토콜, 맵스미, 레이디움, 봄피다, 망고마켓, 사이옵션, 오르카, 신더티파이, 솔레 쭉쭉 해가지고 한 400개 이상이 이미 솔라나 기반으로 디앱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앱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만 해도 지금 8월만 해도 뭐 한 20억 달러 정도가 움직이는데 9월 말 정도에는 이미 12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이제 솔라나 기반에서 만들어진 토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NFT 거래. 그 처음에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거래, 디파이와 NFT 같은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NFT 거래에서도 되게 좀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FTX 말씀드렸잖아요. 홍콩계인 그 가상자산 파생 상품을 만드는, 그게 US도 진출을 했습니다. US의 솔라나 그 기반의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 이미 그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오픈시라든지 솔라나트 같은 것도 있는데, 솔라나트 역시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즉 이제 NFT 거래에서는 솔라나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NFT 거래도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 NFT 관련된 거래소만 만든 게 아니라 NFT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의 포인트로 같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오로리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켓몬스터하고 조금 비슷한 게임인데, 몬스터도 잡고, 솔로 모드에서는 그냥 있는 몬스터 잡기도 하고, 멀티 모드에서는 다른 플레이어하고 그 몬스터 대결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로리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로리 게임 내에 있는 캐릭터들을 NFT로 만들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꽤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 태화된 유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DAA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라마, 뭐 고양이, 오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로리 NFT를 발매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다 됐습니다. 특히 그 퇴화된 유인원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DAA 같은 경우에는 NFT를 10,000개를 받았는데 8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한 개에 6SOL로 팔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판매 되면서 벌써 100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캐릭터와 같이 연계되는 의미에서 뭐 엑스인피니티랑 좀 비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단순히 NFT 거래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NFT도 같이 만들어서 거래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솔라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존의 화폐, 뭐 실물 자산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코인인데, 현재로는 거의 뭐 1코인이 1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테더라고 부르는 USDT하고 있고, 그게 있고, 또 USDC, USD 코인이라고 하는 USDC 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솔라나는 USDT와 USDC 둘 다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USDT와 USDC 두 개를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으로 활용할 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현재 이 두 개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지원하는 체인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알고랜드 이 세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이 솔라나가 어떤 건지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거의 좀 기대 수준, 뭐 기대할 만한 것이 많다, 좋은 이야기 위주로만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 시장에 상장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특히 4대 거래소에 다 상장된 건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어떻다 저떻다 평가를 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대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이게 한 개 가격이 낮진 않아요. 지금 좀 떨어져서 19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처럼 계속 쭉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더리움하고 다 그게 있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너도 좋은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멈출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단기 투자에서 그렇게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몇십 배, 몇백 배 뛴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얘는 좀 기초, 바닥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토큰들이나 코인들이 발전하면서 밑에 같이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